이미 썼는데 아직 필요한 건 원하지 않아요. 네, 오후 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첫째,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두 번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 촉진하는 한편, 나아가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천만 결의의 바람대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는 물론 기타 경제, 문화, 종교 등의 다방면에서의 남북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입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 협력은 분단의 장벽을 낮추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 화해와 평화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국회의장단 및 일부 야당 대표의 동행은 아쉽게도 무산되었습니다만, 이해찬 대표,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 등 3당의 정당 대표들이 함께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 국회 차원의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에 몸통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여론 조작 지시를 하는 육성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군,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댓글 여론 조작을 주도하고 지시하는 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조작의 몸통으로 밝혀진 이상 관련된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국민성장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출산 주도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국민성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진실성마저 의심되는 국민성장론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했던 재벌 중심의 성장이자 1% 기득권 계층을 위한 불평등 성장이며, 나아가 반칙 특권 성장의 또 다른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등 신자유주의 폐해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에서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지난 보수정권 10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홍성걸 교수가 정부로부터 실업수당 받는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업수당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될 복지 혜택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시혜적 수단으로 왜곡돼서 발언한 홍 교수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업수당 받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 아동수당 받는 우리 어린이들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무상급식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기초노령연금 받는 어르신들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과거 홍 교수는 땅 투기 안 한 사람 거의 없다며 솔직히 안 한 사람이 바보 아닌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국가가 가해자, 정말 국가가 가해자냐라고 말하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장군입니다. 그가 새롭게 세울 자유한국당의 가치와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온당한 이익을 돌려주자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우리는 주장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조기에 안착돼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